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지리 5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의 첫 번째 단원인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원래 진도 순서대로 하면은 뭐 자원의 정의부터 해가지고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전력 이런 순서대로 쭉쭉쭉 가야 되는데요. 한번 선생님의 스토리대로 한번 쭉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에너지 자원을 한번 선생님 스토리대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에너지 자원. 그 중에서도 화석 에너지입니다. 화석 에너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석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의미합니다. 네, 요 세 가지 친구, 이 세 친구를 우리는 화석 에너지라고 부를 겁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한번 정리해 보고요. 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우리 이제 전기 생산하는 것까지 한번 지금 내용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석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은요, 어떻게 탄생한 거냐면 과거 뭐 바다나 호수였던 공간에 이런 땅에 유기물이 쌓이게 됩니다. 유기물이 쌓여요.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달팽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겠죠. 이런 친구들이 쌓이고 나서 퇴적된 거죠. 퇴적이 됩니다. 파란색 층도 생길 수도 있고 노란색 친구들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주황색 친구들도 쌓일 수 있고 뭐 보라색 친구도 쌓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쌓였습니다. 쌓였을 때 요 유기물들이 이 땅 속에서 썩은 거죠. 썩은 거를 탄화됐다라고 합니다. 미리 말하면 다르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할게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단단하게 탄화가 되면은 그게 석탄이 되는데 그 석탄도 얼마나 이 땅 속에 오래 속에 있었어 요거를 가지고 조금 종류가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쌓여서 생긴 친구가 무연탄입니다. 무연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탄화된다 그랬잖아요. 탄화된 정도가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 얘는 불을 태웠더니 연기도 안 나. 연기도 안 나고 그냥 불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연기가 안 나는 석탄, 무연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주 오랜 시간 쌓여야 되다 보니까 고생대 때 쌓였던 친구들이 무연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은 게 연탄이에요. 연탄입니다. 연탄이 무연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무연탄이란 친구는요, 특징이 국내에서 소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과거 연탄은 가정용 연료로도 사용이 됐었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한 중생 때쯤부터 쌓이기 시작해서 변한 것이 역청탄입니다. 이 역청탄이 가장 많이 쓰이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갈탄도 볼 거지만 세 개를 다 불에 붙였을 때 가장 활활 타오른대요. 가장 활활 타오르니까 이걸로 인해서 전기도 만들고요. 이걸로 막 금속 같은 걸 녹이는 거죠. 제철공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청탄이라는 친구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은 갈탄입니다. 쌓여서 탄화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딱딱하게 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쥐어짜면 하면은 즙이 나오는 거죠. 즙. 그래서 이 꽉꽉 찬 즙으로 석유처럼 쓸 수 있대요. 그게 석탄 액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갈탄 같은 경우는 우리 지형 파트에서 토끼의 그 귀 뒷부분 여기에 많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북한에 많다라는 거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석탄의 종류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석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연탄은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탄입니다. 연기가 없는 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불에 활활 타니까 산업용으로도 쓰고 일부 가정에서도 아직 쓰고 있죠. 일부 가정에서도. 그리고 역청탄 같은 경우는 가장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전기 만들어야 돼요. 발전에도 쓰이고요. 산업에도 쓰는데 특히 철 녹일 때. 여러분 그 금속을 녹이려면 어마어마한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 불 붙이는 데 쓰는 그런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쓴다. 그래서 역청탄의 사용량이 가장 많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탄 같은 경우는 석탄 액화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탄은
제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서 생산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석탄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디에요? 무연탄은 있어요. 무연탄. 우리 과거 지형했을 때 한반도의 일부 지역이 호수이거나 바다였었다. 기억나십니까? 그 지역 어디였습니까? 기억나세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평안 누춘군이었습니다. 평안 누춘군. 그래서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옛날에는 좀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만 채굴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석탄이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부들의 건강도 안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석탄을 캐서 우리나라가 쓰는 것보다 그냥 중국이나 호주에서 수입해오는 게 훨씬 싸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석탄 산업은 그냥 접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그만두게 합니다. 정부가 합리화한 거예요. 이거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합리화한 거예요. 그게 석탄 합리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잘 했어요. 과거에는 강원도의 그 탄광 지역들이 엄청 잘 나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별로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다 문 닫았거든요. 현재는 소량만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생산하고 있어요? 지역이었죠. 지역을 이으면 삼척, 태백, 이 강원도 지역하고 전라남도 화순에서 탄전이, 지금 남아있는 탄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행정구역으로 보면은 여기 강원도하고 전라남도만 생산량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역청탄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역청탄은 전량 수입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지리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생산도, where, 어디서 생산해? 강원도하고 전라남도에서 일부 생산하고 있어요 라는 걸 알고 싶은 거고, 그 다음 어디서 많이 있어? 어디에서 많이 있어? 그거가 궁금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있어? 어디서 소비가 많이 되고 있어?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많이 쓰는지를 요 용도 보고 하면 되겠죠. 역청탄을 제일 많이 쓴대요. 역청탄을 제일 많이 쓰는데 발전하고 산업할 때 쓴대요. 그럼 발전소가 많은 곳에서 하겠군요. 이 석탄 태우는 화력발전소가 많은 곳. 화력발전소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 충청남도하고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선생님, 충청남도는 왜 이렇게 화력발전이 많아요? 여기는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고요. 플러스 여기에 공업단지가 엄청 많죠. 수도권의 공업이 포화가 되니까 충청도 지역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 산업용으로 산업전기도 엄청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경상남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있죠. 네,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있고 여기도 영남권에 사람 많죠. 영남권에 주민들 많습니다. 영남권 시민들의 전기 써야죠. 수도권 시민들 전기 써야 되고요. 수도권의 공장들 다 써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 경남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 발전소가 많으니까. 또 하나 제철공업에서 엄청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돌을 그냥 녹여야 돼요. 돌을 그냥 확 녹여버려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화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석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제철공업 발달한 애가 어디냐? 여러분, 제철공업, 우리나라의 유명한 제철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기업 있잖아요. 포스코. 포항제철이죠. 포항제철하고 현대제철. 이 두 기업이 있는 데가 포항제철이죠. 포항이 있고요. 포항제철 제2 제철소가 전남 광양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전남 광양. 네, 그래서 포항하고 광양이 많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어디냐면 당진이라는 제철소에 있고요. 충남 당진입니다. 그리고 울산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충남 당진 이런 데서 많이 소비하고 있더라. 네. 그래서 맨날 그 아이들이랑 하는 거 있는데, 이 광양을 좀 어떻게 하면 기억하기 쉬울까? 그래서 왜 요즘에 그 핫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파인가요? 에스파. 그 에스파. 광양으로 걸어가. 제철소로 걸어가. 생각보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광양으로 걸어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석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석유입니다. 석유 살펴볼게요. 석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라는 데 있대요. 자, 아까 그렸던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여기에 뭐 호수나 바다였거나 뭐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유기물들이 쌓입니다. 뭐 풀도 있고 뭐 달팽이도 쌓이고 뭐 이렇게 막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쌓이죠? 자, 이런 땅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이 친구들은 석탄이 될 거예요. 석탄. 그런데 이 지역이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활발했던, 지각 변동이 활발했던 곳이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압력을 받습니다. 압력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꽥! 압력을 주는 거예요. 빡! 압력을 주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휠 거예요. 이 땅은 휠 거예요. 땅이 휩니다. 땅이 휩니다. 땅이 이렇게 휘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휘면 이 안에 있던 친구들도 같이 휘었겠죠. 같이 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즙을 짜버린 거예요. 즙이 나온 거예요. 뜩뜩뜩. 그래서 여기 딱 땅이 휘니까 이런 빈 공간이 생겼죠.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그 즙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 즙이 석유입니다. 하나만 더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렇게 김이 올라오더래요. 가스입니다. 가스. 요 가스가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많이 발달한 곳에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즉 이게 있으려면 과거에 지각 변동을 좀 많이 받았어야 돼요. 이렇게 지진이나 화산 이런 것들. 그런 거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예, 신은 우리를 버렸죠.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발달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발달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생산합니까? 반전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2004년부터 울산 앞바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산유국이에요? 네, 우리나라 산유국이에요. 우리나라 석유 나와요. 이런 거 아주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나와요. 우리나라 산유국이에요. 생산이 돼요. 그런데 너무 조금이에요. 정말 너무 작아서 통계에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배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석유는 전량 수입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량 수입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생산은 돼요. 우리나라 산유국이에요. 산유국인데 통계는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량 수입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럼 석유 어디에 많이 써요? 석유에 제일 많이 쓰는 용도는요. 수송입니다. 수송. 수송이 뭡니까? 자동차라든지 기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배에 연료로 사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차가 몇 천만 대가 있잖아요. 몇 천만 대. 그리고 지금도 선생님이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와중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늘에 비행기 엄청나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 비행기 연료, 배의 연료 전부 다 석유입니다. 석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송용으로 엄청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으로도 엄청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산업용. 여러분 석유로 뭘 만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것도 만들지만 선생님 지금 입고 있는 옷, 선생님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의 재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프로젝터, 이 칠판, 합성 플라스틱, 합성 고무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석유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용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 where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어디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석유를 많이 쓰는 곳이겠죠? 석유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자, 요거 하나만 좀 더 체크하고 갈게요. 여러분 석유가 엄청 그냥 검정색 물이죠. 까만 물이에요. 까만 물. 그 까만 물을 이렇게 통에다 넣고요. 파이어! 불을 붙여서 끓입니다. 끓이면 석유를 끓이면요. 이 석유가 끓는 점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뉜대요.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뉜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일부가 우리가 들어본 경유, 우리가 들어본 휘발유,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나프타라는 친구가 나와요. 납사라고 합니다. 나프타 이런 게 나오고요.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찌꺼기가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석유를 끓여가지고 나누는 거. 보통 이걸 우리가 정제한다 그러죠. 정제한다. 요거를 정유산업이라고 그래요. 정유산업. 석유를 정제한다. 정유산업이라고 합니다. 정유산업. 네. 그리고 여기 나왔던 요 나프타 있죠. 요 나프타라는 친구를 가지고 요걸 활용해서 플라스틱도 만들고요. 뭐 합성 고무 이런 것도 만들고요. 합성 섬유 같은 것도 만들고요. 이런 것들 만드는 거. 요 석유를 갖고 요런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 요런 산업을 뭐라고 하냐면 석유화학 산업이라 그래요. 석유화학. 자, 애초에 이 정유하려면 석유 자체가 많아야 돼요. 애초에 이 석유화학 하려면 석유 자체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유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은 함께 있어요. together.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요 같이 있는 곳에서 석유를 많이 쓰겠죠. 요런 곳에서 많이 쓰겠죠.
그죠? 그럼 요런 데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 이 정유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기업이 어디냐면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리고 SK케미칼, 그 SK이노베이션인가? 그걸로 이름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 세 군데입니다. 그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의 공장이 다 어디냐면 울산, 여수, 서산에 있습니다. 울산, 여수, 서산. 그래서 지자체로 보면은 울산, 여수가 있는 전남, 서산이 있는 충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세상의 모든 많은 지리쌤들이 이거 앞글자를 따서 아마 그 수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울여서. 그래서 여러분 석유는 액체잖아요. 즙 짜내는 거잖아요. 얘네 즙을 짠 거야. 얘네 즙을 어떻게 짜낸 거야? 울려서 짜낸 거야. 울려서 즙을 짜낸 거야. 울려가지고 울려서. 됐고요. 그 다음 여기 아까 수송용으로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러면 수송용으로 쓰이는 이 자동차가 많은 곳에서 또 많이 쓰겠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인구가 많은 곳.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석유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자, 천연가스는 여기 우리가 선생님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있으면 이렇게 휘어서 생긴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에 많다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 많이 없습니다. 자, 이 천연가스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요 천연가스는요, 여러분 집에 있잖아요. 집에 부엌에 가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밸브. 그리고 여러분 보일러, 그 베란다 가보시면 보일러 이렇게 해가지고 가스배관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천연가스예요. 이게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그럼 이 천연가스 용도가 뭡니까? 우리 집에서 쓰고 있잖아요. 가정용이에요. 가정용으로 쓰이고 있고요. 상업용은 뭐예요? 가게에서도 이런 거, 가게에서도 그 중국 요리집 가면 불 팍 나오고 쓰고 있잖아요. 상업용으로 쓰고요. 산업용은 뭐냐면 주로 요걸로 또 발전을 하기도 해요. 천연가스로 발전을 하기도 한다. 네. 그래서 특색은 얘는 가스잖아요. 무색무취입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예요. 청정에너지란 뜻은 이게 무슨 전혀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화석 에너지 중에서 화석 에너지가 뭐예요? 우리 아까 탄화된 거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탄화된 거잖아요. 즉 얘네는 태우면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이산화탄소. 그게 뭐예요? 다 대기오염 물질이죠. 대기오염 물질. 그런데 이 대기오염 물질을 천연가스는 아주 극소량 화석에너지 중에서 연소시 대기오염 배출량이 적더라 이겁니다. 적더라. 자, 우리나라에 잘 발달 안 되는데 아까 석유는 생산하긴 한다 그랬죠. 근데 통계 안 잡힐 줄로 너무 미비해 했지만 천연가스는 중요해요. 천연가스는 통계에 잡혀.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많아요.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많아. 그러니까 울산 앞바다에서 생산 중입니다. only 울산 앞바다에서만 생산 중이에요. 그러니 이게 중요한 거죠. 통계가 잡히니까 한 군데에서만 나오니 울산이 100%일 것입니다. 울산이 100%일 것입니다. 네, 이게 중요하겠죠. 또 지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where? 그럼 어디서 이 천연가스를 많이 쓰고 있어? 천연가스 어디에 쓰이는데요? 여기 쓰인대요. 그럼 집이 많은 곳이 제일 많이 쓰겠죠. 집이 제일 많은 곳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살고 있죠. 특히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죠. 그래서 경기도는 천연가스 사용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1등이에요, 1등. 비중 1등이에요. 압도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발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여러분, 발전이 뭡니까? 발전이 뭐 하는 거예요?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발전하는 방식이 어떤 재료를 갖고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배웠던 화석 에너지를 갖고 하는 것을 화력 발전이라고 하고요. 물을 떨어뜨려서 하는 거 수력 발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자력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걸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각각 특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불에 태웁니다. 이것도 간단한 건데요. 이렇게 냄비에 물을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불을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수증기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은 별로 세지 않지만 여러분 여기 뚜껑을 닫고 아주 이렇게 작은 틈을 이렇게 벌어놓으면 왜 여러분 그 포트기라고 하나요? 전기 포트기 물 끓이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주전자 거기서 이렇게 물 끓으면 그 구멍으로 후
하고 스팀 나오잖아요. 푸 하고 그거를 엄청난 열로 아주 좁은 구멍으로 이렇게 나오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스팀이 확 나오는 거잖아요. 그 스팀으로 터빈을 막 돌립니다. 그걸로 전기를 만드는 게 화력 발전이에요. 네. 그래서 화석 연료를 쓰는데, 자, 화석 연료 3개 중에서 석유는 수송용으로도 써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제품들 원료로도 사용돼야 됩니다. 근데 석탄은 그냥 태우기만 하면 됩니다. 석탄은 태워서 불로 쓰는 그 용도밖에 없죠. 불태운 용도. 천연가스는 우리 집에도 갖다 줘야 돼요. 집에서 써야 되고, 이걸로도 이제 뭐 발전 같은 걸 하기도 해야 됩니다. 즉, 용도 자체가 석유는 가장 다양합니다. 석탄은 단순히 태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져봤더니 석탄이 이 발전하는 데는 그냥 가장 짱이더라. 그래서 석탄을 가장 많이 쓰고 석유를 가장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 석유 순서대로 화력 발전에 이용되고 있어요. 석탄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석탄이. 자, 그럼 요거에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장점은요. 자, 이 발전량이라는 걸 조절하기가 참 용이합니다. 발전량이 뭐예요? 여러분, 이 화력발전 방금 불을 켜서 물을 끓여서 스팀 나오게 해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불을 끄면 발전이 안 되겠네요? 불을 다시 켜면 발전이 되겠네요? 즉, 내가 가스레인지 불 켰다 껐다 하듯이 불 피우면 하는 거고 불 끄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양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죠. 그거를 용이하다, 그게 용이하다, 이게 장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수력발전소하고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는 건물 짓는 게 좀 쌉니다. 여러분, 이 화력발전소 하나 짓는 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거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 이 장점이 제일 큽니다. 수력 원자력 발전은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에요. 여러분, 수력 발전은 댐을 지어야 되죠. 댐을 지어야 되고 물이 풍부한 지역 뭐 이런 데 지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알죠? 터지면 끝장나요. 그죠? 입지 선정이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그죠? 그러나 화력 발전소는 딱히 이런 거에 비해서 어디에 짓더라도 딱히 그렇게 제약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지 제약이 적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입지 제약이 적다.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석탄은 무연탄이 나오긴 하지만 무연탄 거의 안 쓰고 대부분 역청탄을 전량 수입한다 그랬죠. 역청탄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 거니까 연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연료비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얘네 화석 연료를 태웁니다. 즉 대기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큰 단점입니다. 네, 화력 발전의 특징 살펴봤는데요. 요 밑에 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발전소가 있으면, 자, 우리 집이 있고요. 여기 뭐 이제 발전소가 있겠죠. 발전소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발전소입니다. 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 집까지 갖다 줘야 됩니다. 이렇게 갖다 주는 걸 전기를 딜리버리 한다, 송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길거리 가시다 보면은 전기줄 탑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산에도 막 이렇게 전기줄 탑 같은 거 이거 보셨죠? 송전탑. 그럼 보셨죠? 그걸 송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발전소하고 우리 집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탑도 많이 세워야 되고요. 전기줄도 더 길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때 발생하는 걸 송전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런 돈들이 비싸지겠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선생님 저는 문과라서 잘 모르지만 여기서 이렇게 전기를 보낼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손실된대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전기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실되는 게 커지더래요. 그걸 송전 손실이라고 합니다. 송전 손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생산하면 사용하는데 소비자까지 전달하는데 비용, 그걸 송전 비용이라고 그러고, 전기를 송전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송전 손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전기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자꾸 손실, 비용 이렇게 발생하면은 손해잖아요. 손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발전소하고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장점이 나오죠. 화력발전소는 어디에 지어도 크게 제약이 없대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화력발전소는 대소비지, 많이 쓰는 곳 주변에 입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어디에 맞나 봤더니 공업지역인 남동임의 공업지역하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많더라. 요겁니다. 그래서 분포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띄우는 그림이 이게 초록색 칠판에 띄운 거라 색깔이 구분이 안 되네요. 선생님이 편집으로 이렇게 띄우면 됩니다. 네, 보시면 이 부산 라인,
남동임의 공업 라인에 화력발전소 동그라미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많습니까? 남동임의 공업 지역에 전기 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고요. 그 다음 수도권이랑 여기 충남 지역에 굉장히 큰 동그라미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많아요? 전기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충남에 왜 많아요? 전기 쓰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에도 전기 계속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몰려있더라. 보시면 진짜 경부축을 중심으로 완전히 이렇게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자력 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뭐냐면요. 선생님 문과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왜 그 물질을 보면 원자와 뭐 전자가 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 두 개를 떨어뜨리는 걸 핵분열이라고 한대요. 맞나요? 맞겠죠? 뭐 원자를 부시는 건가? 아무튼 뭐. 네, 그렇게 해서 핵분열이라는 거 합니다. 핵분열. 얘를 핵분열시키는 거예요. 이 통 안에서 핵분열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열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 열로 또 물을 끓이는 거예요. 물을 끓이고 또 그걸로 스팀 팍 해가지고 그걸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열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건데요. 이때 나오는 열 에너지가 이 열 에너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고 스팀으로 한번 식힌 거를 그 증기를 다시 식혀서 또 들어가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냉각수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냉각수가. 물이 엄청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그 엄청난 물, 우리나라 안 그래도 여름에만 비가 오는데 하천에 있는 물로 쓴다? 와, 감당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닷물이죠. 그래서 이 냉각수가 필요하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 바닷가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 우라늄이라는 친구를 갖고 핵분열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라늄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와, 놀랍게도 있어요. 대박이죠. 우리나라에 없는 자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없는 자원은 없어요. 다만 많이 없을 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러나 이 원자력 발전으로는 적합하지 않더래요. 원자력 발전 적합하지 않아서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량 수입합니다. 우라늄을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우라늄이라는 이 원료는 수입하고 있어요. 전량. 전부 다 수입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의 발전소가 있죠. 우리나라의 발전소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전량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전량 국내 생산이에요. 전량 국내 생산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라늄을 수입한 거 맞아요? 에너지 자원, 원자력 발전을 만든 에너지 자원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자,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 보겠습니다. 일단 단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핵분열이에요. 핵분열. 핵분열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방사능이란 친구가 나오죠. 유출되면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이 유출의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항상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출이 안 됐다 한들 핵분열이 끝나면 이 친구의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게 핵폐기물이에요. 핵폐기물. 근데 그것도 방사능이 있네요. 우리나라 경주에 핵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요. 네, 결국 폐기물이 계속 나오고 그것도 쌓이면 걔도 결국 방사능을 계속 방출하고 있는 친구니까 위험하겠죠. 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핵폭발하는 곳이에요. 핵폭발. 여러분 이거를 발전했으면 원자력 발전이고 이거를 무기에 실으면 그게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그거 건설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요. 그리고 발전량 조절이 어렵대요. 아까 화력 발전은 불을 켜고 끄고 하면 됐죠. 하면 됐는데 얘는 핵분열 시작했어요. 막 터질 거야. 근데 막 이러고 있는데 멈춰요? 핵분열 멈춰? 어떻게 멈춰? 인간이 어떻게 멈춰? 안 멈춰진단 말이에요. 안 멈춰져. 핵분열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못 꺼요. 못 꺼. 그러니까 발전량 조절이 어렵더라. 우리가 쉽게 켜고 끌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보통 원자력 발전소에서 한번 핵분열 시작하면 6개월에서 1년 간다고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전기를. 그러면 이렇게 단점이 많은데 왜 써요? 이 장점 하나로 모든 단점을 커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저렴한 발전 단가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선생님 조사해왔어요. 우라늄 1g으로요. 우라늄 1g으로 석탄 3톤에 맞먹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대요. 1g으로 3톤의 에너지를 만든대요. 이건 이 정도 효율이면요. 안 쓸 수가 없네요. 안 쓸 수가. 그러니까 이 단점이 있으나 이걸 감수하고라도 결국 돈이 된다 이거죠. 돈이 되니까 쓴다 이거죠. 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 네. 그러면 한국지리 중요해요. Where,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자, 핵폭발, 이 핵분열을 하고 있는데 지진이 막 계속 나요. 막 흔들려. 안 되겠죠. 냉각수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견고한 집안하고 풍부한 냉각수가 있는 곳이 입지하기 딱 좋은 조건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일본은 왜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일본은 지진 활발하잖아요. 그 지진, 내진 설계 해가지고 요거의 장점 얻으려고 억지로 만든 거죠. 사실은 원래 우리가 배우는 지리적 원리로는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죠? 네. 그러나 이 장점, 1g에 3톤.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만든 거죠. 그런데 터졌죠. 네. 터졌죠. 네, 지진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어디냐? 자, 요 원자력 발전소의 분포는요, 정말 선생님이 아무리 중요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위치가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니까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전남 영광입니다. 영광에 있어요. 영광에 있고요. 경상북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울진이라는 곳과 경주라는 곳에 있습니다. 울진, 경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기장이라는 곳에 있어요. 부산 기장이라는 곳에 있고, 이 기장이라는 곳이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는데 부산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기장이에요. 여기가 기장.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 하나 옆에 하나 또 만듭니다.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새로 오픈을 했거든요. 2015년에. 하나 또 오픈을 했는데 어머? 행정구역을 넘어간 거예요. 행정구역을 넘어갔어요. 행정구역을 넘어가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울산이에요. 그래서 울산에도 있다라고 합니다. 울산에도 있다. 그래서 울산까지 총 5군데예요. 5군데. 울산에 울주라는 곳에 있어요. 울주군. 기장군 울주군에 있습니다. 울주군. 여러분, 그 울주군이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나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울주군청 가면요, 와, 건물이 완전 으리으리하고 엄청 커요. 그리고 울주군에 있는 시민들한테 선생님이 듣기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나서 교육 혜택이랑 뭐 이런 걸 엄청 준다고 들었거든요. 거기 울산에 있는 선생님한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군데 있다. 5군데 있는데 요거를 권역으로 묶으면요, 영광만 전라도에 있어요. 영광만 호남권이죠. 나머지는 영남권입니다. 그래서 권역으로 묶으면 호남권과 영남권에만 있다라고 나옵니다. 호남권하고 영남권만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력 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력 발전은요, 자, 우리나라 단면도 이렇게 생겼죠. 우리나라의 큰 강들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을 막아요. 뭘로요? 댐으로 이렇게 막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물이 쌓이겠네요. 이 물을 후락 떨어뜨려요. 떨어뜨렸을 때 여기 밑에 터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빈을 후락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 그게 수력 발전입니다. 자, 이 수력 발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장단점 살펴볼게요. 자, 일단 원료비 들지 않아요. 거의 들지 않아요. 왜요? 그냥 물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물만 떨어뜨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만 떨어뜨리는 거니까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량이 적을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죠. 완전 친환경 에너지예요.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댐이 있는 곳은 산간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평야 지역이죠. 여기에요. 여기까지 전기를 보내줘야 됩니다. 전기를 보내주니까 송전 비용하고 송전 손실이 매우 큽니다. 손해죠, 손해. 계속 갈 때마다 이런 게 많아지니까. 그리고 댐을 만들어야 된대요. 댐을 만들 조건 따지는 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입지제약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댐 만드는 돈 엄청나게 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주 큰 단점이 있죠. 발전량을 매달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비가 여름에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차가 크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인간은 똑똑한 동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갔어. 이 물이 흘러간 거 아까워 죽겠어. 이 아까운 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에 이렇게 댐을 또 세웁니다. 댐을 또 세우고요. 그럼 여기서 발전도 올리고 여기 또 물이 쌓이겠죠? 이 물을 거꾸로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무한 리필이네요. 발전하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계절차 극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극복한 발전을 양수식 발전이라고 합니다. 양수식 발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양수식 발전은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강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중력 때문에요. 중력 때문에. 지금 근데 이건 중력을 거스르는 행동이죠. 이 중력을 거스르기 위해서 뭘 쓰냐면 얘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전기를 써요. 전기. 전기를 이용해서 다시 끌어올려요. 전기를 이용해서 다시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수식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중요해요. 신재생 에너지에는 안 들어간다. 왜냐면 전기를 사용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수력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요. 친환경적이니까 그냥 물 호르륵 떨어뜨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양수식 발전은 안 들어갑니다. 체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력 발전 where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요거 그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댐을 만들 수 있는 건 산간지역. 산간지역이죠. 그러니까 강원도, 경기도의 우리나라 그 한강의 중상류 지역, 경기도 중상류 지역, 충북, 경북 정도입니다. 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고요. 그리고 양수식 발전은 어디냐면 영남권에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천 양수, 청송 양수, 삼양진 양수, 산청 양수 이런 식으로 경남, 경북에 굉장히 양수식 발전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왜 많냐면 여러분 이 전기가 보통 이 물을 끌어올리는 게 이제 야간에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야전기라고 합니다. 심야전기. 심야전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에 쓰는 전기보다 좀 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에어컨을 낮에 더워서 틀지 밤에 잘 때는 그래도 보통 끄고 자잖아요. 그죠? 밤에는 전기가 좀 남아요. 그래서 그 밤에 전기를 사용을 해서 전기 발전을 하는 건데 밤에 전기가 많이 남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이 지역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간에 전기가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양수식 발전은 경남, 경북에 많다. 경남, 경북에 많다. 네, 애초에 수력 발전소 많은 거 강원도, 뭐 충청북도 이 태백산맥 라인 이쪽에 많고 경기도 이쪽 초반에 네, 여기 이쪽이 좀 많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력발전소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원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이 단원의 모든 내용이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일부 조금 다른 주제들 빼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거 듣고 다음 진도 영상 보시면 이렇게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본격적인 진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